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매체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1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여전히 이강인을 원한다며 PSG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둔 이강인을 오는 1월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1월 임대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9골 5도움으로 팀을 4위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의 8골에 이어 라리가 득점 공동 2위에 등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재능으로 PSG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거의 없었다. 리그 1에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쿠보가 떠난다면 그 위치에서 뛸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겟 풋볼 뉴스는 이강인은 모든 포지션을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PSG에서 선발 교체를 오가면서 꾸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디 애슬레틱도 이강인의 잉글랜드 진출설을 다뤘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아스널이 논의하고 있는 선수이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디 애슬레틱은 23세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꾸준히 뛰고 있다. PSG 구단도 이적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 구단은 현재 이강인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구단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이강인을 경기장 안팎에서 높이 보고 있다라며 이적 성사를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1억 원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구공민 프랑스파는 아스널이 PSG 공격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 아센시오, 랑달콜로 무한히는 아니다. 아스널은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PSG 경영진은 즉시 거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 아스널이 임대 후 이적 형태로 이강인과의 계약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SG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면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2시즌 동안 공식전 60경기 11골 7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리그 우승 포함 4개의 트로피를 품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주전과 교체를 오가며 1군 자원으로 활약 중인데요. 매체 역시 엔리케 감독은 현재 이강인의 이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PSG 경영진은 이강인을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아스널 입장에서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가오는 여름 이적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구단은 이강인에 대한 문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당분간 그와 결별할 생각이 없다라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